안녕하세요. 성장 채널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서면 누구나 한 번쯤 강력한 포핸드 위너를 꿈꿉니다. 상대의 코트를 찢을 듯한 속도로 날아가는 공, 그 쾌감은 테니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강하게 치려고 마음먹는 순간 공은 야속하게도 하늘을 향해 치솟거나 베이스라인 뒤로 아웃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스윙이 약해지고 풀스윙이 아닌 똑딱이 스윙이 몸에 배게 마련입니다. 야닉 시너는 라켓이 몸 뒤쪽에서 돌 만큼 강하게 스윙하는데 이렇게 하는 동호인은 많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의 경우 공을 세게 치면 라인 밖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결국 실력의 향상을 가로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힘이 너무 세서 그릴까요? 오늘 우리는 왜 세게 칠수록 공이 뜨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바이오 메커닉스와 역학적 실수를 하체에서부터 라켓에 전달되는 순서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하체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테니스, 야구, 골프는 모두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힘을 만드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강한 샷을 칠 수 있는 뉴트럴 스탠스, 클로즈드 스탠스 등에서 스윙 시 몸의 중심이 뒷발에서 앞발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서 준비하고 중심 이동에 따라 회전하면서 축이 그대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인식은 잘 하고 있지만 실제로 힘을 주어 세게 치려고 하는 경우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구나 골프 스윙에서와 같이 멀리 강하게 보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힘을 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테니스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타격폼을 보면 스윙 시에 앞발은 펴지고 뒷발이 약간 구부러지면서 이에 맞추어 상체도 뒤로 젖혀지면서 타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파워풀합니다. 골프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는 야구와 유사합니다. 드라이버 스윙 시 상체는 오히려 뒤에 남겨주어 상향 스윙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윙폼은 테니스와는 맞지 않습니다. 테니스에서는 하체의 중심 이동이 뒤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스윙 후 뒷발에는 무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뒷발은 땅에서 떠 있거나 발끝으로만 살짝 땅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뒷발에 체중이 남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샷을 날리겠다는 욕심에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 스윙 궤적은 자연스럽게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체는 살짝 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뒤로 젖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좌우의 어깨가 척추 축을 따라서 그대로 회전만 해야 합니다. 척추의 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자세의 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 어깨만 빠르게 회전할 때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항상 몸의 축이 유지되면서 중심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의 축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공이 네트에 걸리고 몸의 축이 뒤로 기울어지면 베이스라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세미 오픈 또는 오픈 스탠스로 서는 경우 중심 이동을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스탠스는 샷의 강력함보다는 샷 이후의 커버링이 보다 강조되는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 야닉 시너의 스윙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세미 오픈 또는 오픈 스탠스에서 오히려 뒷발에 지속적인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몸통의 중심은 앞으로 이동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출발 시 스프린트를 위한 자세처럼 시너는 중심은 스윙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것이고 타격 순간 뒷발을 강하게 밀어주는 자세로 스윙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너의 스윙은 더욱 강력한 포핸드를 위해 순간적으로 뒷발을 통해 앞으로 넘어지는 자세를 활용하면서 스윙 파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픈 스탠스나 세미 오픈 스탠스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심을 좌측에 있는 앞발로 이동하게 되면 라켓의 타격 지점이 원래 목표 지점보다 왼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스샷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죠. 아무튼 이런 스탠스에서도 몸통의 축은 그대로 두고 유지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아닌 것임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풀스윙의 60에서 70% 속도로 스윙하다가 80에서 90%로 올려서 스윙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도 공이 평소보다 약간 앞에서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격 시점에는 몸통이 공을 향해 돌아가고 팔도 따라 나가게 됩니다. 팔은 어깨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고 있고 모든 조건이 같다면 팔이 위로 올라갈수록 라켓면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을 세게 친다는 것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보다 공을 앞에서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컨택 포인트에서 맞출 수 있도록 평소보다 한 템포 늦춰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공을 잘 맞추던 사람도 초보자와 경기할 때 범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편 초보자의 느린 찬스공에 오히려 실수가 잦은 이유는 평소보다 느리게 다가오는 공의 속도에 정확한 템포를 맞추지 못하고 라켓이 일찍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이 평소보다 늦게 오는데 평소와 같이 라켓이 나가면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더 기다려서 스윙을 해야 정확한 위치에서 맞게 됩니다. 아무튼 평소보다 세게 빠르게 치면 공이 앞에서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타임을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폴디드 암, 흔히 W암, 더블밴드로 불려지는 폴디드 암으로 스윙하는 경우 전완근의 회전 정도도 라켓의 면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팔꿈치는 손바닥을 보면서 안으로 굽히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폴디드 암으로 스윙하기 위해서는 전완근이 어느 정도 내회전한 상태로 타격해야 라켓면이 정확히 맞습니다. 특히 스윙 시에 팔꿈치가 과도하게 먼저 나가면서 리드하는 경우 어깨가 외회전되고 라켓면이 열리게 됩니다. 비슷하게 스트레이트 암으로 스윙하는 경우 어깨 또는 전완근이 어느 정도 내회전한 상태로 타격해야 합니다. 외회전되는 순간 공은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포핸드로 치는 경우 하이볼을 치는 것이 세미 웨스턴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팔이 올라가면서 어깨가 외회전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라켓면을 더 많이 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